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통장에 9,000원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한 달을 버티느냐고 묻자 공원 화단에서 쑥을 캐서 먹으라는 슬픈 농담으로 답을 합니다. 돈 버는 법을 물어보면 그냥 안 쓰는 게 모으는 거라며 조언을 하고 커피 살 돈이 없어 인력사무소에서 커피 믹스 3개를 가져왔다는 말에 칭찬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명 거지방이라는 채팅방 속 대화인데요. 거지방은 같은 시기에 유행하던 YOLO, You Only Live Once, YOLO,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소득 수준과 과감한 지출을 마다하지 않았던 소비 방식에 가려진 상처와도 같은 현상입니다. 사회계층 일부에서만 나타나던 이런 현상은 요즘 하나만 있으면 된다, You Only Need One을 모토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요노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현상이 청년층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거나 동일한 효용의 더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 방식은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의치 않은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있습니다. 지갑은 있지만 현금은 없고 카드는 있지만 한도가 적거나 없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지갑 속 형편. 과연 우리 지역 대전 청년의 주머니 사정은 어떨까요? 지갑을 채우기 위해 일자리인 업을 찾아야 하지만 올해 대전 지역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업을 통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 자체를 기브업, 포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방법은 요원한 걸까요? 화요일부터 대전 청년주간 기획 특집방송 대세남 청년 뭐해 유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난달 화양연화를 주제로 진행했던 대전 청년주간의 바통을 이어 오늘은 대전 청년들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또 청년들의 화양연화를 위해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면서 10월 2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대세남 청년 뭐해 유를 주제로 5시엔 대세남 기획 특집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4번째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첫날에는 청년 뭐해 유, 뭘 하며 즐기는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 둘째 날에는 창작가 농담을 주제로 이슬아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셋째 날인 어제는 대전 청년들을 결속시켜주는 단체들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전 청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지역 경제와 지역 소멸 문제를 연구하고 계신 충남대 경제학과 안기돈 교수, 지역 청년들의 희망을 조각하는 예술가입니다. 대전 동구 청년마을 철부지 대표 조영래 작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늘 대전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특집 제목이 청년 뭐해 유입니다. 여기서 유가 당신을 뜻하는 영어 YOU거든요. 그래서 청년,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며 즐기는지,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사는지 여러 가지를 묻는 그런 의도를 담아봤습니다. 자, 즐기는 문화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청년들은 어떤 일, 그러니까 업을 선호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뭐 기업도 있고요, 농업도 있고요, 어업도 있고요, 창업도 있습니다. 정말 큰 분류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업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이런 일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업일 것 같은데 뭐 집에서든 학교서든 우리 뭐 센터든 지자체든 어느 한 군데도 그런 걸 강조 안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당연히 저 같아도 어려운 일 피하고 싶죠. 예. 대신 이제 돈 많이 주고, 뭐 그런 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 이런 기회에 진짜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하는 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자, 우리 조영래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크게 좀 봤을 때 어떤 업들을 저희가 오늘 그럼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뭔가 업은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분류가 돼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실 업을 통해서 자기 삶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표, 삶의 목표랑 업이랑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바람직하죠. 예. 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그렇죠. 거군요. 이런 분이 많이 있어야 돼. 이게 오늘 훌륭한 분 모셔가지고 예. 힘이 나네요. 우리 그럼 작가님은 삶과 업이 어느 정도 분리가 아닌 연관돼 있는, 연결돼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근데 예. 뭐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닌데. 그럼요. 예, 오늘은 정답을 찾는 자리라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우리 청년들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우수영 센터장님. 네, 오늘 저희 둘이 교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을 거라는. 교수님.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따 조금 보죠 한번. 뭐 실제로 이제 업이라고 말하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대기업, 뭐 예. 중소기업, 뭐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창업, 뭐 그리고 교육 사업, 그리고 뭐 예술업, 우리 예. 아까 작가님이 하시는 것처럼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요식업 이런 예. 식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요즘 청년들한테 업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일을 하면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해야 되고 내가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면 요즘 청년들한테는 그걸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일단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가치관과 다르기도 하고 혹은 본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요즘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에게는 그냥 내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저나 뭐 조영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해내가고 있고 예. 그 안에서 가치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청년분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 때도 당연히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에는 무슨 가치를 실현하고 막 하는 이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바뀌었다. 저는 그거는 동의는 못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옛부터 가치관의 이 시작점은 같았으나 지금은 이제 현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네.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전을 포함한 현재 청년들이 지역 이탈이 가장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입니다. 20, 30대 청년 70%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이동을 했다. 그럼 전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젊은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 건데 이 대전만 봐도 동구에 이어서 중구까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 광역시 안에 선정이 됐어요. 지역 소멸과 그렇다면 일자리 세 분은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예. 매년 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걸로 저는 통계를 봤는데 이거는 70%라고 하는 거는 뭐 예.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죠. 같은데 예. 그거보다도 사실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게 예. 분모가 예. 이제 65세 이상 인구고 예. 그다음에 분자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인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가 솔직히 그러니까 일이 넘고 일이 안 되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위험지수에 해당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예. 더 심각한 그런 통계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규 채용 인력이 예.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25세에서부터 34세 인구가 26년부터 매년 4%에서 6%씩 그러니까 2026년에 한 650만 명인데 예. 34년 되면은 500만 명으로 줄어요. 23%가 급감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조금 작은 2만 명에서 4만 명의 청년이 매년 수도권으로 예, 이주한다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신규 채용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면 가는 거, 예. 기업은 사람 채용 못하죠. 이거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게 제 슬로건인데 그러면 지방소멸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괜찮다 손 치더라도 우리 뭐 서구, 예. 유성 거기는 예.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되게 심각해요. 근데 예. 우리가 왜 이 심각성을 자꾸 모르는지 내가 답답해서 오늘 예.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예. 그럼 조영래 작가님은 이렇게 일자리와 지역 소멸 이런 것들에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확실히 있다고는 보는데 예. 좀 요즘 청년들이 가치관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청년들하고 밀접하게 그냥 같이 활동을 예, 하다 예. 보니까 요즘은 자기 만족? 근데 정답처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사실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도 다양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끔 청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인지 못하는 무의식에 남이 껴 있어요. 나의 인생을 너무 기획하는데 심하죠. 남이 껴 있어서 자기는 자기 생각이라고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반은 남이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있는 거죠. 자꾸 더인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추구하면서 마음에는 허함을 느끼니까 예. 사실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병도 되게 늘어나고 있고 저는 그 문제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 소멸.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우수정 센터장님도 이제 대전 청년대센터에 계시니까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사실 청년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지역을 사실 떠나는 이유보다는 이 전국에 이제 지역을 떠난다는 청년들이 굉장히 예. 많아져요. 그래서 예. 모든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유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냐? 저는 이제 사실 어떤 통계 추이로 본다면 전체적인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청년 인구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굉장히 높은 비율의 청년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런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하려면 어떠한 재미난 아이템들 그리고 예. 지역에서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면서 이제 청년들이 없다라고 예. 말하는 건 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청년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문과생들이 일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격차가 대전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전문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차이도 좀 있고 실제로 청년분들은 그런 중간에 있는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그냥 서울로 혹은 수도권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전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전에 산 지 이제 7년밖에 안 됐지만 대전에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라면 이제 이 지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이 지역에서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조영래 작가님 같은 경우는 동구의 청년마을 철부지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청년 마을에 대한 청년들의 호응도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사실 예. 이게 청년마을이 3년차 사업인데 예. 저희는 이제 기존에 2년은 다른 분이 했고 저는 이제 사실상 3차였는데 1차연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로 맡으면서 새로 유입된 청년들이 좀 많아요. 원래 예. 작년까지 멤버가 거의 주 멤버가 6명 정도였으면 지금 한 30명 정도로 늘었거든요. 오,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예. 각 구별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근데 사실은 낙후된 마을을 청년들이 한번 살려봐라라고 방치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 거리가 없는데 청년들이 한번 살려봐라는 사실 청년들이 이 지역에 의해서 만족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도
좋은 역량의 사람들이 모이면 또 청년들은 사람을 보고 모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이렇게 격차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소통을 너무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청년 고독사라는 문제도 더 부각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커뮤니티, 소통, 화합 그리고 교류 그리고 협력 옛날에 오히려 옛날 문화의 품앗이 예.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지만 막상 경험해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좋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예전에 뭐 옆집 사람도 알고 아랫집 사람도 알고 한 골목 옆에 사람도 알았던 그런 문화들이 지금 철부지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 주민하고도 좀 안 좋았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더 환영을 하고 청년들이 도와주고 청년들도 또 지역 주민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예. 사람이 좋아서 모였지 아직은 로컬이라고 얘기하지만 로컬적인 가능성을 보고 왔다기보단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저도 이제 철부지 마을을 옆에서 좀 보는 청년으로서, 그러니까 철이라는 철물거리를 활용해서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건데, 이제 청년마을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청년들이 여기서 꼭 살아야 되고 예.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성과 지표였는데, 요즘에는 그 지정해놓은 청년 마을에 청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청년들이 그곳에 오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를 저희는 좀 성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대전시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철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 도로에서 만드는 어떤 사진을 찍으면서 인생 사진을 만들어준다든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주민들이 거기서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연결해서 그 아이템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장소와 거리적인 위치가 청년들이 막 찾아올 수 있는 예. 거리는 아니지만 일단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변한다는 건 굉장히 큰 그 효과와 성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뭐 청년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인들이 있어야만 시작을 할 것이고 그 시작이 돼야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실험과 도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전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 남아있는 청년들은 일을 찾기 위해 또 무직의 상태,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편이 있습니다. 뭐 경력 보유 여성이다, 취업 준비생이다, 아직 대기 중이다, 쉬는 청년이다. 하지만 현재 이것을 그냥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무직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자, 지금 세 분께서는 각자 다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무직 백수 이렇게 좀 불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해내려고 노력하셨을지도 궁금해요. 교수님은 혹시 직업이 없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박사 과정이 이제 예. 유학 가기 위해서 대학원을 들어가긴 했지만 예. 뭐 백수인 거죠. 네, 백수고 요즘처럼 뭐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런 시절이 되게 좀 아쉽긴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그렇죠. 충남대학교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 그 취업과 창업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예. 있는데 저는 딱 그래. 대학은 4년제가 아니라 6년제다. 그러니까 휴학 기간 빼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제 등록한 그 연도만 예. 이제 6년인데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이렇게 빨리 그만두려고 우리 졸업한 제자들 보면 예. 교수님 말씀 들을 걸 안 들어가지고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왜냐하면 막상 취업을 하면 지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6년간 우리 멋진 인생을 좀 기획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취업은 나의 멋진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게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예. 하루에 뭐 8시간 정도는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멋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마치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돈을 버는 수단 이런 걸 우리가 깨줘야 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내 멋진 인생을 구상을 하려면 이것저것 해보고 그래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도 잠시 떼놓고 이제 그만두고 나만을 위해서 뭘 하려면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4년 갖고는 자꾸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야지 또 이상하게 아니 취업을 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렇죠. 그럼 예.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게끔 하려면 6년이 난 좋을 것 같다. 그러면 6년이면
아니 뭐 옛날에 저희가 무직으로 있을 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유학 준비하지 뭐 이러니까. 네. 그러면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고 좋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보장이 돼 있는 무직이에요. 예. 대신 그때 꿈을 우리가 만들자. 저는 6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학창 시절에 취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뭔가 이 낭만과 또 나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나 뭐 고민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야 예. 그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멋진 인생을 대전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대전에 남을 만한 유인이 되는 거지. 예.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특수한 몇 가지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위험해요. 예. 네. 자, 우리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백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시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봤을 때는 작가는 직업으로 안 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참 작가라는 그러다가 직업이 노벨문학상도 받고 그럴 수 있죠. 약간 죽어서 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실적인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 싶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말이 작가지 예. 또 환경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좀 일찍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도 틈틈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도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는데 시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전문가와 관심. 비전문가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건 관심인데 예를 들어 전 뭐 용역 이렇게 하찮게 보는 직업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노동을 가는데 관심이 없이 가면 그냥 오늘과 내일은 똑같아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궁금증이 이제 유발이 돼서 이거 막 찾아보다가 페인트의 종류도 알게 되고 차이점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게 저의 업이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의 직업을 난 나중에도 이걸 해야 돼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직업들이 충분히 내 직업이 될 수 있다. 직업이 꼭 하나일 필요도 없다. 예. 이렇게 유행은 이제 돌잖아요. 그래서 예. 어떨 때는 인테리어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요식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를 해왔으면 잘 되는 직업에 좀 하면서 버티고 예. 하지만 중심 나의 꿈은 갖고 있고 아. 그런 구조가 돼야 예. 이제 장기적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우승 센터장님, 어떻게 뭔가 좀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다면? 그 사실 요즘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잘 쉬었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쉬는 거 좋다. 왜냐하면 요즘에 청년분들이 첫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에 취업하는 그 평균 기간이 11개월인데 예. 그건 말로 평균인 거지 더 많이 그렇죠.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더 빨리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11개월 동안 진짜 공부만 하냐 아니면 다른 경험들을 쌓으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건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나를 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요즘 실제로 고용부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예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한 잘 쉬었음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백수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워하는 청년분들의 모습과 차이를 봤을 때는 저는 다음 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쉬어야지. 혹은 나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언젠간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는 뭔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쉬었다면 지금 청년들은 나의 불안한 미래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 나의 삶 때문에 우울증도 같이 겪으면서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게 불안정함 때문에 결국에 이 쉼이 계속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에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도 내가 원하던 일자리가 아니면 결국에 또 다시 퇴사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 그래서 쉬었음 청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6개월 이상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요리사들끼리 경쟁하는 그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사실 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과 실력은 있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간의 대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결국에는 이 이름이 알려지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나를 알아봐주는 곳에 취업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좀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수영센터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아예 그냥 쉬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런 도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청년들은 왜 이렇게 경쟁과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딪히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을 혼내켜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와. 진짜 맞습니다. 너무 잘못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석고대제를 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사실 제가 딸이 둘인데 둘째 딸이 요리사예요. 네, 지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근데 예. 이 프로를 잘 봤어요. 그래서 예. 보면서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들하고 제야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죠. 경쟁하고 예. 하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이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경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 사회는 모든 거를 다 경쟁으로 만들고 우리 또 어른들이 그렇게 또 집에서도 그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 청년들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전 70%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예. 사실 우리 대전에도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뭐 공기업에 취업 못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못 가고 또 안 가고 싶고 이런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에서 내가 조금 자신이 없다. 이러면 이제 눈 남는 건데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인데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런 노력들을 우리 대학도 많이 해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워낙 경쟁 속에서 사회이기 치열하게 때문에. 치열하게 이렇게 우리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크게 반성하고 예. 진짜 나만의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찾게끔 해주는 노력을 진짜 이렇게 두 분이 다 강조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도 우리 충남대학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 한 명 갖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 생기니까 그 라이즈 사업에서 모든 대학들이 이런 노력을 하게끔 저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과 길을 잘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또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의 이 현 상황 이것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회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 분위기가 문제라고 봐요. 예. 당연히 실패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성공하냐.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실패를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 자꾸 분위기가 평가예요. 한 번의 실패로 넌 역량이 안 돼. 넌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데 사람만의 전 속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10번 실패해본 사람이 갑자기 도약을 할 수도 있고 차곡차곡 잘 쌓아가다가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건데 예. 너무 이 사회 분위기가 한 번, 두 번으로 그래서 저는 흑백 그걸 보고도 좀 걱정스러운 게 떨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 역량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까 봐 저는 떨어져도 그 자체의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 여기에 사실 포커스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저는 우승센터. 이 프로그램을 보려고 눌렀던 제 손가락을 원망할 정도로 예. 거기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 저는 몰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찾아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100명이었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요즘도.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뭐 30년 이상의 그런 장인들과 예. 지금 막 커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패기를 가지고 서바이벌을 만든 예,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롤모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면 예.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전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면접에서 들었던 대학교 입시를 했을 때 예. 롤모델이 누구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게 항상 면접 필수 질문이잖아요. 예상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롤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서로 다 다르다는 거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의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원포인트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예. 모든 면에서 잘하고 내가 이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막 다 열심히 해야 돼. 나 이 사람처럼 살 거야가 아니라 나를 좀 이해하고 나를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려 그리고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의 효용감이 굉장히 중요해진 세대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사회가 아직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미스매칭이 되면서 청년들은 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제 작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이 사회에서 좀 인정해 줄까 이러한 또 좌절감도 한편으로는 들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 청년들이 뭔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점검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교수님 지원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봐요. 아, 네, 아주 단호하게 예. 네, 전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센터장님은 거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예. 좀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백수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생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당당한 이런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잘 쉬는 것도 쉬고 그런 쉬면서 또 꿈도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센터장님 얘기를 하신 것처럼 예.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직도 강하긴 해요. 압도적으로 강하긴 한데 예. 그래도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문화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 프로그램 아니면 지자체도 지원하는 것들도 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뭘까 예. 뭐 이런 거를 찾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 우리가 없죠. 네, 아주 뭐 미미하긴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성과 어떤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걸까요? 너무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있다 예.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멤버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다니는데 예. 회사를 다녀서 예전보다 이제 전 회사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데 퇴근 이후에 예. 자기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거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300만 원 벌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했을 때 100만 원 벌어도 예. 이게 더 행복하다라는 고민을 하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아. 그걸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 주제로 넘어가서 예. 얘기해 보면은 또 지자체 이런 것도 다 일맥상통한 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바뀌어야 된다. 행정이 항상 정량적인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정성적인 그 가치가 구현화되고 그 위에 정량적인 게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량적인 게 성과 지표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부터 깨져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과 지방 소멸이 또 거기에 맥락이 또 연결이 되다 보면 예. 너무 이 동네 특징을 잘 살려서 이제 고유한 특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좋은 거 여기 똑같이 따라하고 다 결국 획일화되는 다 똑같아지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컨텐츠의 질과 양이 많은 서울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예. 대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공주는 큰 돈을 벌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도시로 청년들한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선진지로 갔다 오면서. 예. 그래서 나 덜 벌어도 돼.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이 아름다운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해서 공주를 포커스로 하는 경우. 거기도 예술 마을이 있죠, 공주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행복함과 물질적인 거 이 사이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고 각자의 좀 또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뭘 우위에 두냐는 다른 것이고. 네네네. 예, 우성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 청년 정책에 가까이에서 이제 청년 사업들을 꾸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너무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에 청년 정책이 66개가 있는데 일단 일자리가 한 18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뭐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라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의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고 일자리까지 굉장히 원스톱으로 이어져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취업을 못하면 다시 직업훈련으로 돌아가서 이 청년
청년들, 청소년들이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그런 교육의 전달 체계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이 자꾸 분절적으로 일어나고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들 청년들이 알지 못하고 그 일자리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일자리를 하고 청년들은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연결성이 없는 정책들이 굉장히 청년분들한테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의 정책을 좀 본다면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어떤 대학원 지원, 어떤 뭐 육성 사업, 이자 지원 사업 이런 정도인데 저는 이게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육 정책은 저는 훈련 정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내가 지지해줄게, 내가 너네 못해도 돼, 다음에 이거 해보면 돼, 이런 식의 연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 어떤 정책에 대한 효용감이 떨어지다 보니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건데 실제로 청년분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은 사실 1위가 아니었습니다. 1위는 자기 만족도였어요. 자기 만족도. 그러니까 결국에 청년들은 자기 성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자기 만족도 못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받아야지 내가 화가 덜 나지 이러면서 돈을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양질의 정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정책?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일자리 문제도 저는 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이 두 분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실패를 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여러 방식들이 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과 또 비슷하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본다는 게 결국 생각의 실패와 성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좀 정조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들을 하나씩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주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어려워요.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자체의 어떤 그런 청년 정책에서 저는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교육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지방소멸 관련돼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해서 그 지역 인재가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살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책이 있겠어요. 첫 번째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공간, 복지 이런 게 다 그거를 굉장히 융복합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교육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진로가 어떤 진로고 또 그 진로에서도 어떤 기업이 있나 요거를 이제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학협력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서 링크 사업이라고 하는 교육부 사업을 해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우리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우선 첫 번째 그거에 초점을 두자. 그러려면 철저하게 기업 중심의 우리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우선시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 작가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사실 서툴잖아요. 인생 살아갈 때 정답도 모르고 그냥 부딪혀야 되고 근데 항상 감사한 거는 은사님들이 주위에 많아서 알려주더라고요. 때론 꾸짖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라 뭔가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그냥 삶에서 있어야 된다고 봐서 그래야 세대별 단절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좀 멘토단이 이렇게 1년이라도 되면 그게 관계성으로 이렇게 돼서 좀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도 제도적인 개선이 1차적으로 확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 고용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뭐 국무조정실도 있고 이런 행정의 연결망을 진짜 확실하게 제발 한 번만 바뀌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본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 정책들이 당연히 3분의 2 이상으로 저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청년들이 지역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교육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한 명만 잘해서 바뀔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100명의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해야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혹은 이러한 청년들을 좀 더 자기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들이 좀 더 만들어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이 생길 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나 여기서도 살아도 나 돈 벌고 살겠네 이러한 고민들을 들게 하는 그런 연결망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교육 환경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앞뒤를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선배 같은 역할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고 사실 우수영 센터가 말한 것처럼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조금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는 대세남에서 준비한 청년주간 특집방송 대세남 청년 뭐해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안기동 교수님하고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이기도 한데 일자리 찾기 어렵고 뭐 청년들은 부업을 요즘 부쩍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이게 부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업이 아닌 부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업을 하는 것은 추가적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청년들이 부업이 본업이 돼버리는 상황도 요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일자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우선은 아무리 우리 부업 뭐 이렇게 본업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돈을 버는 이게 별로 재미없더라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던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돈을 잘 벌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어떤 일을 더 원하겠죠. 근데 이제 부업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런 것만큼 우리가 오늘 이제 정책 얘기도 하고 제도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정책을 송두리째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100% 바꿔야 되는데 왜 지금 특히 해야 되느냐? 저는 지방소멸 때문에 지금 어떤 국가적인 재앙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타결하려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기업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인력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인력 양성 차원에서 보면 제도나 정책 이거를 뭐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송두째 바꾸면 돼요. 마침 이제 교육부가 지자체로 대학의 지원금 50%를 지역에 주는 라이즈 사업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부터 송두리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십몇 년간 링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해왔는데 대학에서 철저한 기업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철저한 기업 중심.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게 기업이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는 인턴십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 재앙 이거 어떻게 타개할 겁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청년들의 가치나 뭔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다양해져서 정답이 없는 시대인데 그만큼 일자리의 그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웹소설도 엄청 떠서 뭐 본업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장도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게 막 오타쿠 문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등한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귀천 뭐 이런 거를 나누는 그 분위기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생각보다 오히려 더 자기 여가 시간을 중요시하는 만큼 좋아하는 대상의 폭도 많이 늘어난 만큼 시장도 되게 다양성을 많이 열어주는 그런 터나 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업이라든 예를 들어 지금은 부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또 본업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마련되면 청년들은 그걸 잘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청년들한테도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너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다 허물어 버리는 게 아니라 중심은 하나 있대. 이것도 한번 더 곁들여 볼까 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 예. 목표를 하나 잡아놓고 그 과정은 이제 가지 넓히듯이 예.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우승 센터장님. 제 주변에 부업을 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조금 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만 생계 유지가 되는 청년들도 있거나 또 주변에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말하는 분들은 또 주말에도 부업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청년들은 부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본업을 충실하게 살 수 있겠어. 이런 청년들도 많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뭐 SNS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예, 예.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요즘 뭐 엔잡러 그래서 나는 빨리 돈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될 거야. 예. 빨리 은퇴할 거야. 아니면 어떤 프리터족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사회가 불안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회가 만들어낸 이 불안감을 이런 방식으로 또 해소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은. 네. 근데 이제 2025년에 소비 트렌드 10개를 꼽아봤는데 그중에 이제 키워드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보하라는 거예요. 교수님 아보하 들어보셨습니까? 자주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제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줄여서 쓰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다른 소셜 미디어라든지 TV라든지 뭐 정말 멋진 것들 이런 것들을 동경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은 나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나는 지금 오늘의 하루를 아주 보통으로 즐기겠다. 이런 트렌드로 이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일정 부분에 대한 포기를 했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트렌드 용어인데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리기 위한 이 청년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용어죠. 예. 어른들 자꾸 제가 책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세대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계속 사교육에 막 경쟁 뭐 그다음에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비교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직접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논문에 제가 우리 경제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특이한 논문을 하나 썼던 게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롤모델 이런 거를 많이 희석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교수의 100마디보다 선배의 한마디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건 뭐 그냥 뭐 박세리 퀴즈까지 안 가더라도 예. 여전히 제가 매 학기마다 3명, 4명 정도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하거든요. 예. CNU 미래대화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선배들을 좀 보고 나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거. 근데 거기서 꼭 제가 강조하는 거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이걸 하면 다 자기 분석이에요. 모든 선배 지금 20년부터 제가 해왔는데 모든 선배들이 가장 우선시 하는 거는 자기 분석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활동을 대학생활 때 해라. 내 자신을 잘 그렇죠. 알아라. 네. 분석하라. 그러면은 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짜 총체적인 지원을 예.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이 조영래 작가님이 말씀하신 믿음직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 같은데 그럼 조영래 작가님은 어떤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무모한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근데 뭐 청년들도 요즘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예. 뭐 그리고 뭐 지원 사업이 막 어마어마하게 뭐 이런 지원 말고도 뭐 어디 살아보기 뭐 여행 가는 것도 지원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뭐 평가받기보다는 그냥 한번 그냥 뭐 너무 무모한 것도 다 해볼 수 있게 좀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지원은 해주고 이거 한대 저거 한대 이거 하지 마 이러면 결국은 또 그렇게 획일화를 시켜버리거든요. 아주 자율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엄청 많은 것들을 청년들한테 지원한다 해놓고 막상 시작되면 뭐 한대 그러면 청년들은 거기서 또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예. 또 허탈함을 느끼고 근데 그걸 시행하는 동안은 시간이라는 자원은 또 다 소비가 돼버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청년들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환경이 한 번쯤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네네네. 바람, 제약 없는 도전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우승 센터장님. 저는
아보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예. 아, 참 우리나라 힘든가 보다. 맞아요. 아, 내년에도 좋아지지 않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한테 나에게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제 아보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요즘 그러니까 그 계속 떠오르고 요즘에 아보아를 들으면서 예쁜 말 같은 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에게 집중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에 아직 살고 있고 서바이벌이 자극적인 그런 사회이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이런 사회를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단어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런 말이 되게 좋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청년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가 나약해서 그래. 밖에서 운동을 해봐.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청년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집중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걸 막기 위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 경쟁 사회를 만들지 않는 사회적인 문화도 필요하고 어떠한 정책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우리 서로를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마음도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어느덧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전 청년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일자리 문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한 큰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조영래 작가님. 저는 청년끼리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주저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청년이 18세부터 39세까지이고 사실 그 사이에서는 너무 다양한 욕구와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학을 가면 취업을 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과업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과업에 징검다리를 놔주는 게 저는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리고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청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시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남대 경제학과 안기돈 교수, 대전 동구 청년마을 철부지 대표 조영래 작가, 대전 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세남 청년 뭐해유를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된 5시엔 대세남 청년주간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전람회 세상의 문 앞에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